자, 반갑습니다. 중립기어 N입니다. 이번 12.3 내란이죠. 중도가 봐도 내란이에요. 이 내란을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짤 보실까요? 한번.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오! 재명이가 왜? 그냥 고맙대요.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뭐 누가 됐든 얼마큼 또 이제 많이 걸었잖아요. 5건, 6건씩 걸었으니까 재판을. 그 재판 결과가 쏙 나오는데 과연 지금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급했나 봐요. 뭔가 급했겠지. 자, 우리 박근혜도 생각만 했었어. 이 미친 새끼야. 미친 거죠. 예.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밀고 우리 전두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되게 멍청하게 했어요. 예, 진짜 딱 봐도 이 쿠데타를 할 거면 확실히 하든가. 장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짓 했죠. 3일날 국회 장면인데 저도 실시간으로 봤어요. 아니 이게 처음에 담화가 나왔을 때 이건 저도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누가 지금 21세기 이런 짓을? 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쳐들어갔죠. 공수부대들이 헬기를 타고 그 앞은 경찰이 막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고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보통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갔다 옵니다. 물론 저도 갔다 왔고요. 명대사 바이든 달리면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보고선 듣고선 아니 문맥이나 상황을 봐도 바이든인데 이걸 날리면이다 라고 우기는 모습. 그 이후에 대통령실 인터뷰나 담화 때 MBC 기자단은 질문 하나도 못했죠. 지금까지. 진짜 사회상을 보면은 엄청 뭐라고 그럴까? 찐따? 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심보죠. 현명한 국민들께서 국회를 막아주셔가지고 빠르게 계엄 해지가 됐죠. 저도 그 순간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은 나오지도 않고 결국은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서 한 50명이 국회로 안 왔다는 거예요. 진짜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150명을 못 채웠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참 아마도 지금 계엄 속이겠죠. 계속. 자, 그러면 이번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볼게요. 이번 포고령은 계엄을 발동할 때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위에 내용은 쓸데없어요. 1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나 집회, 시위 등을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위헌이죠.
1번부터 위헌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국회밖에 없거든요.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자, 2번.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물론 가짜뉴스도 있겠죠. 여론조작도 하고, 뭐 누구 명태균이나 뭐 그런 애들 해가지고 뭐 선거 조작도 하고 하는데 다, 그죠? 모든 언론과 출판사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전두환 때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5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한대요, 처단. 무섭죠? 네, 처단한다예요. 아니 5번은 뭐 의료개혁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전공의들이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처리하겠다. 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소야대니까 싫다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니네 국회는 손 놔라.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싸질른 똥 의료개혁 그거를 다 복귀해라. 아니면 처단한다. 죽이겠다는 거죠. 처단하겠다는 게. 반국가 세력 등 뭐 체제 전복을 제외한 선량한 서민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자, 이게 왜 위헌이냐면 왜 잘못되고 이게 왜 내란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가장 큰 헌법이죠. 네, 가장 맨 위에 있는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대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맞아요. 계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계엄은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가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뒤에 보세요. 정부나 법원에 관한 특별한 조치. 행정이나 사법, 행정사법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국회는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최후의 보루예요. 민주주의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 일단 통고 안 했죠. 네, 통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즉 150명이죠. 15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냥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여기 위에 있는 국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약을 못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고 6시간 정도 됐나요? 그때 끝났어요. 탄핵이 발의돼서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죠. 여기 안철수 의원 제외하고 107명이 나갔습니다. 투표를 안 했어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나갔죠. 당론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부결되고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왜 탄핵을 안 시키냐. 부결 7시간 전인가요?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를 했죠. 1분 40초인가? 쇼츠 보는 줄 알았어요. 저희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당.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는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니네가 탄핵을 하든 말든 난 거기에 따르겠다.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당황스럽죠? 내란죄는 사형하고 무기징역이에요, 최고. 수괴는. 근데 국정 운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하고 그 국무총리가 만나가지고 뭐 담화를 했죠.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반헌법적이지.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 근데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예요. 본인 당 의원들은 18명인가 밖에 안 왔죠. 더군다나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당사로 모이게 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했다 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동조? 공범? 네, 내란 공범으로 지금 몰고 있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엄청 막대해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랐죠.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런치고 있죠. 주식 하시거나 아니면 환율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전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란의 동조나 공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80몇 프로, 한 90% 좀 안 되게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제 탄핵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어요. 내란은 대통령도 불소추권은 아닙니다. 바로 구속돼요.
그만큼 엄청 큰 범죄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요? 헌법에 정해졌잖아요. 그런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고 더 이상 뻘짓 못하게, 그리고 나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 다음 정권이 창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옛날 박근혜 때 해봤죠, 우리.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먼저 자기네들이 내서 진행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건데, 투표 안 하고선 탄핵 투표도 안 하고 나가서 자기네들이 꿍짝꿍짝 하더니 뭐 질서 있는 퇴진을 한대.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 뭔데? 질서가 필요 없다니까. 범죄자인데 뭐 질서예요.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니, 그거를 왜 니네 당에서 얘기하냐고. 대통령은 중립이에요, 원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었죠, 한번? 그 당시에 아마 민주당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때 야당에서 그거 불고 떨어져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란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일임해요. 근데 당에 일임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대통령은 선출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있는 거지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거를 왜 니네들이 판단하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혹시 뭐 권한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헌법에는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탄핵이란 게 있고요. 하야가 있어요. 글쎄, 이건 똥볼 차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조문을 한번 보다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다. 그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이것도 계엄령처럼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중대한 정책에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탄핵, 그러니까 정신머리 제대로 붙은 사람이라면 내가 탄핵 안 됐지만은 이거는 내 존립이 내가 하야하는 게 맞냐, 계속하는 게 맞냐 해서 국민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제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탄핵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나 탄핵 돼야 되나?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게 더 정부 여당이나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라고 시인도 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벌을 받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그냥 본인에 대한 그건 없어요. 뭐 이제 근데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다고 있어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대한민국 수습책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 대한민국 헌법 1호 1조죠. 1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자기 당한테 뭐 일임하겠다 뭐 하겠다 그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이를 뽑았지 뭐 국민의 힘을 뽑은 건 아니거든. 위헌이라는 거죠. 걔네가 말해서 뭐 자기네들이 뭐 질서에 있는 퇴진을 하겠다 어쩌겠다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니네 내란에 동조됐다. 옛날에 그 통진당 해산시켰듯이 위헌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의힘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 이제 민주당이 따로 못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부가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했다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재명이 얘기 한번 했죠.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질질 끌어갈 바에는 100% 크게 다칩니다. 근데 이번 한동훈이가 되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와 밀실 논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 믿죠? 누가 믿죠? 자기네들이 잘하겠대. 좀 누가 믿을까요? 저도 안 믿어요. 그건. 예.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근데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 자체가 살려달라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예.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막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탄핵에,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한다, 뭐 어쩐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논리가 그래요. 아무도 안 다쳤다. 2번 그럴 만한 사정이었다. 3번 그래서 제가 본 거 중에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란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아무도 안 드셨다? 아니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옛날에 5.18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피와 땀이 섞여서 이룩해낸 게 민주주의예요. 이거를 한 사람이 단순히 나 국정 운영하는데 기분이 나빠 해서 훼손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럴 만한 사정이었다, 뭐 민주당이, 뭐 야당, 민주당 포함한 야당들이 태클을 심하게 걸었다. 예시를 들을게요, 저는. 아파트, 당신은 아파트 10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층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근데 9층은 자기 10층은 그냥 있어요. 조용히 있는데도 9층에서 자꾸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9층 입주자가 화가 났어요. 보통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칼을 들고 10층에 갑니다. 가서 당신을 위협해요. 과연 이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10층에 살고 있는 당신은 평안한가요? 내란 같은 경우는 공모만 해도 잡아가요.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내란이라는 범죄는 중범죄이고 재직 중인 대통령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위협만 했다고요?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그 짧은 시간, 6시간이 6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란이다. 뭐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서 그렇다. 그럼 왜 국회의원 선거에 졌습니까? 정부 여당이잖아요. 야당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왜 졌어요? 국정 운영을 못하거나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을 짓을 한 게 아닐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 고유 권한이에요. 그 국회 고유의 권한을 갖고 싸우는데 윤석열이 총칼을 들고 온 겁니다. 물론 여소야대는 힘들죠. 근데 정치라는 거는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를 보면 없어요. 정치가 없어요. 타협, 협치, 공감. 옛날 삼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엔 더 싸웠죠.
국회 선진화법 되기 전에는 거의 레슬링장이었습니다. 최루탄도 터뜨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지금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모르겠어요. 만약 이제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너무 치우치신 분들이 보면은 서로 상대방 탓을 하겠지만 중도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냥 싸우기만 하고. 자, 첫 번째 스타트는 그거였죠. 야당 탄압. 물론 야당 탄압이기보다는 뭐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빌미로 해서 야당을 탄압했어요. 근데 다수당이 되었네. 복수 가는 거죠. 예. 특검, 예산안, 탄핵.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예요. 과연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이나 우리 최혜병 특검 김건희구나. 예. 건이래. 만약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받았더라면 피하지 않고 그랬다라면 바뀌지 않았을까? 또는 여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되었다면 바뀌지 않았을까?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건 잘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어렵고 대통령이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받았더라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참, 왜 안 받았을까? 본인이 많이 해봐서 그 특검의 불리함 그런 걸 좀 무서워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중도가 봤을 때는 이런 짓 하지 않고 빨리 탄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탄핵이라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퇴진의 길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고생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중립기어 N이었습니다.